여러분들께서 스탁 피치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투자에 대한 어떤 이유가 필요할 때, 아니면 뭐 IM을 만든다, 피치북을 만든다, 어쨌든 투자 의견에 대한 어떤 그 투자 하이라이트라 그러죠. 그런 이유들을 만들 때 어떤 거를 이유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콘텐츠는 준비해 봤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되게 정리가 많이 됐어요. 저도 그냥 뭔가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했던 것들이 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한번 저희가 볼 거냐면요. 저희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보통 아무래도 증권사 리포트라는 게 이 주식 사세요 하는 게 보통 내용이잖아요. 이게 뭐 숫자가 맞든 틀리든 아니면 이게 팩트든 뭐 실제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거 떠나서 어쨌든 리포트에는 보통 투자해야 되는 이유, 투자에 대한 레셔널 이런 것들, 그래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제가 리서치 리포트를 정말 많이 뒤져서 지금 새벽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새벽 3시까지 데이터를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5개 정도 회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투자 레저널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유형화를 해가지고 오늘은 한번 어떤 것들을 투자 레저널로 쓰면은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유형화를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면 혹은 잘 모르겠으면 이런 유형들을 안에서 투자에 대한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스탁 피치 하시거나 IM 만드시거나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봐볼게요. 일단 위에 요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완벽하게 미시한 분류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몇 번은 아마 언급했을 거예요. 애널리시스 수업에서도 언급했을 거고 아마 뭐 201 수업에서도 언급했을 거고 여러 수업에서 언급했겠지만, 보통 우리가 기업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시장 많이 보죠. 시장이 좋다, 시장이 좋으니까 투자를 해라, 혹은 시장의 성장성이 좋다, 그래서 맨 앞에 보통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두 번째 경쟁 상황이 되게 좋다, 세 번째 회사가 뭔가 경쟁력이 있다, 네 번째, 이거는 제가 보통 설명을 잘 안 했던 건데 투자 레셔널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신사업에 대한 전망, 신제품 혹은 신시장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 레셔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적, 우리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투자해라 라는 거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싸다, PE 멀티플이 낮다, EV/EBITDA 멀티플이 낮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주 등장하는 투자 레셔널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죠. 약간 이벤트랑 신사업이랑 조금 분리하기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대놓고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이런 이벤트가 있을 테니까 주가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거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갈 거다라는 거, 이벤트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봐볼게요. 자, 크래프톤이라는 우리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는 제가 옛날 거는 안 가져오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장했을 당시의 이 이니시에이션 리포트라 그러죠. 초기 게시하는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들이 처음 어떤 회사에 대해서 처음 리포트를 이제 쓰면은, 업데이트하는 리포트 말고 첫 리포트를 쓰면 굉장히 인덱스한 리포트를 보통 씁니다.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50장이 훌쩍 넘는 리포트를 쓰는 경우도 많고요. 국내 증권사들도 10장에서 20장 이상의, 그러니까 평상시에 막 5장짜리 리포트가 나간다면은 이때는 훨씬 더 깊고 회사에 대한 소개도 있고 되게 좀 디테일한 리포트들을 쓰는데, 3개 다 이니시에이션 리포트에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자, 크래프톤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넘버 1, 높은 해외 매출 비중으로 다변화된 수입원. 해외 매출이 높대요. 그래서 수입원이 되게 다변화돼 있대요. 이게 이제 크래프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라는 거죠. 이거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다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써줄게요. 좀 유형화를 해볼게요.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디어 컨텐츠 사업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거 신사업에 대한 거죠. 신사업에 대한 거 되게 좋은, 항상 투자 레셔널이 되는 거고, 멀티 플랫폼에 대응하는 글로벌 신작. 앞으로 신작이 많이 나올 예정이다. 요거는 이벤트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실적 관련된 거죠. 실적 관련된 거.
이렇게 유형화를 하나씩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다. 크래프톤은 이게 어나더 레벨의 K 게임이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 경쟁 둘 중에 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회사의 엄청난 경쟁력이다. 회사. 그 다음에 펍지 유니버스를 구축해서 IP 가치를 제고할 거다. 이것도 이거랑 같은 이야기예요. 앞으로 시작은 게임으로 시작하지만 게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영화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약간 신사업적인 이야기죠. 신사업. 그 다음에 실적이랑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이거 실적 밸류에이션인데 그냥 실적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비슷비슷한 이야기죠. 왜냐면 이게 시대가 쓴 시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죠. 이거 쓴 애널리스트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리포트들도 참고해서 쓰고 그다음에 또 회사에서도 이런 시그널들을 줘요. 우리가 이런 장점이 있다. IR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 KB증권 배틀그라운드 IP 중심의 매출 성장이 지속된다. 실적 관련된 이야기이네요. 매출 성장이 지속된다. 그 다음에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를 시작으로 신작 출시를 통해 자체 퍼블리싱 역량 강화. 신작 출시에 대한 이야기죠. 이벤트로 갈까요? 신사업으로 갈까요? 이벤트로 일단 갈게요. 언노운 월즈 등 개발사 인수, 제작료로 NFT, 블록체인 등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지속.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신사업으로 집어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감이 잡히시죠? 저희 지금 5개 회사 준비했고요. 각 업계에 좀 신기한 회사들 크래프톤, 그 다음에 우리 카지노 회사인 파라다이스 아시죠?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그 다음에 우리 셀트리온이라는 제약사, 그 다음에 하이브 되게 자주 합니다. 하이브, 그다음에 카카오 이렇게 5개 준비했는데 시간 되는 대로 쭉쭉 한번 볼게요. 자,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는 시점이 2014년, 18년, 23년 이렇게 가져왔어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뉴 플레이어의 한국 시장 진출은 오히려 기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게 이게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뭔가 시장 상황이 경쟁 상황이 바뀌는 게 기회라는 거죠. 경쟁이죠. 경쟁. 파라다이스의 일본 진출 가능성을 보자. 신사업, 신제품, 신시장. 신사업이죠. 파라다이스가 이 당시에 일본 진출 가능성 막 빠칭코 아마 규제 풀린다 그래가지고 외국 카지노가 이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이슈가 있었던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요거는 실적이죠.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마카오랑 파라다이스의 테이블당 매출의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 괴리가 좁혀질 거다. 뭐 손님들이 똑같이 마카오랑 파라다이스랑 오는 손님은 똑같은데 한 손님당 테이블당 스펜딩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벌어져 있는데 마카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쓰고 파라다이스는 조금밖에 안 쓰는데 이게 좁혀질 거라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이제 가설이었던 거죠. 요것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18년 넘어오니까 파라다이스 시티의 월간 카지노 정상 매출액은 2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레벨업 될 거다. 이것도 매출액이 레벨업 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실적 이야기네요. 동사의 주가는 PBR 1.5배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밑에서 뭔가 하방에서 막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동사는 2018년 9월 파라다이스 시티의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게 2018년이네요.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네요. 파라다이스 호텔이 18년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개장하면은 이벤트적으로 굉장히 이제 주가의 호재일 거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벤트로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실적 밸류에이션 이벤트. 가장 전형적인 우리 단기간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종 세트가 이 리포트에는 실린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2023년 코로나 이후 시대인가 봐요. 그래서 이동 제한 완화에 따른 중국, 일본 하이롤러들이 회복될 거다. 두 번째, 이동 제한 완화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카지노 매출도 증가하고 비카지노 매출도 증가할 거다. 둘 다 실적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실적. 그 다음에 영종도 내에 카지노 클러스터 형성이 돼가지고 시장이 확대될 거다. 시장 자체가 커질 거다. 카지노 시장이 우리나라의 시장 관련된 이야기고. 실제로 영종도에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우리 뭐 인스파이어 뭐 이런 거 생겼죠. 새로운 거. 카지노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엄청 대박 큰 호텔이 하나 생겼죠. 제 생각 카지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기면서 카지노 클러스터가 마카오처럼 마치 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대요.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해서 업사이드도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럼 요것도 그럼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업이익 상회할 전망.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영업이익보다 15%를 상회할 거다.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오면 주가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적 관련된 이야기. 자, 동자가 빠졌네요. 동사는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구조가 슬림화되고 호텔업 초호화, 그 다음에 카지노 드롭 회복 이런 것들도 실적 관련된 이야기. 현 주가는 멀티플이 되게 낮다. 그래서 저점 밴드에 해당된다. 여기 되게 비슷하게 밸류에이션 이야기. 그 다음에 중국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일본 VIP 효과만으로도 뭐 회복되었다. 이것도 실적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은 파라다이스랑 우리 크래프톤이랑 뭐가 다른가 하냐면은 파라다이스는 이 뒤쪽 리포트들은 사실 이니시에이션 리포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기에 게시하는 리포트가 아니라 업데이트성의 리포트죠. 뒤쪽을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업데이트성 리포트다 보니까 지금 안 좋은데 뭔가 회복될 거다, 개선될 거다 이런 내용을 넣다 보니까 주로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실적 밸류에이션 이벤트, 그러니까 업데이트 리포트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초기에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이 좋다, 경쟁이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앞쪽엔 더 많이 경쟁력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쪽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이라는 우리 바이오시밀러 회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은 2017, 18년, 19년 요때 굉장히 주가가 이제 핫하게 쭉 올라갔던 주식이고요. 한때 아시아 제약 바이오 시가총액 1위였죠?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어쨌든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거 이니셜에이션 리포트였던 것 같아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냈던 거고, 자, 미국이라는 바이오시밀러 신시장이 진출한다. 이거는 사실 신시장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냥 시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취지는 시장 자체가 엄청 크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시장으로 할 거고, 셀트리온의 램시마라는 프로덕트는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라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경쟁에서 이제 앞서 나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점유율을 유럽 시장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것도 경쟁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터체인저빌리티, 대체 처방.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오리지널 약이 아니라 이제 카피약인 거죠. 카피약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약 대신에 이 카피약을 처방해도 된다라는 그 대체 처방에 대한 뭔가 규제가 풀리면, 이걸 허용해주게 되면은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될 거다. 근데 이 당시에 이거를 이제 기대를 많이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시장이 열리는 요인이니까 이것도 시장. 이렇게 확실히 이니시에이션 리포트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스탁 피치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아마 여기서 이유를 많이 찾으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017년 2월 요것도 제 기억에는 요것도 이니시에이션 리포트인 것 같아요. 자, 미국 진출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일단 실적 들어갔으니까 같은 이야기지만 약간 포커스가 실적에 있는 것 같고요. 트룩시마 출시되고 미국 허가 신청 예정이다. 이벤트죠.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매출액 8천억 전망, 역대 최고 매출액을 전망하고 있다. 실적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서 2021년으로 왔어요. 여기부터 이제 이니시에이션 리포트가 아니라 약간 업데이트성 리포트인 것 같아요. 자, 램시마 뭐
유플라미아 뭐 요게 이제 유럽에서 성과가 기대된다. 실적이죠. 렘시마에 이어 투룩시마 호주마까지 수율 개선 작업 중. 수율이면 이거 우리 마진율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실적 관련된 이야기. 또 뭐 이런 약들이 있대요. 졸레어, 스텔레라, 무슨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진입. 항상 우리 임상 3상 진입 이런 기사들 뜨면은 주가가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좋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벤트. 그 다음에 레키토나라는 약의 결과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해외 공급 계약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계약 되면은 이벤트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할 때 조금 애매한 것들도 있지만 일단 대충 쭉쭉 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하나만 더 하고 말씀드릴까요? 렘시마 이게 시간 순서가 좀 틀렸군요. 제가 요거를 위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죠? 이것도 이니시에이션 리포트 같네요. 2015년. 야, 이때 샀으면 10배 올랐을 수도 있죠. 자, 렘시마라는 게 미국 최초의 바이오시밀러가 될 것. 미국 최초의 바이오시밀러가 될 것. 회사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미국이 키이다.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확대. 시간 문제다. 오바마 케어랑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저렴한 약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오리지널 약보다는 바이오시밀러를 밀어줄 거다라는 거죠. 확실히 이니시에이션 리포트 쪽은 시장, 회사, 경쟁 요런 애들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딥하게 있고요.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업데이트하는 걸수록 실적, 밸류에이션, 이벤트 요쪽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임상 실험에 성공하고 신청하고 뭔가 허가 신청하고 허가받고 막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다 보니까 이벤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까지 봤고요. 쭉쭉 하이브도 보겠습니다. 하이브는 21년, 그러니까 IPO 했을 당시에 가져왔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하나씩 더 가져와 봤어요. 자, 지금까지 이런 아티스트는 없었다. 글로벌 톱스타 BTS. 이거 아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렘시마, 그죠? 렘시마. 최초의 바이오시밀러라는 위치. 요거랑 되게 어감이 비슷하죠? 회사 넣어줄게요. 지금까지 이런 아티스트는 없었다. 이거 이 당시에 저거 할 땐가? 무슨 영화죠? 극한 직업이었나요? 극한 직업 그 당시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거 제목 굉장히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제목 굉장히 잘 짓죠.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걸로. 자, 그 다음에 위버스 V라이브와 함께 초대형 팬덤 플랫폼으로 도약할 거다. 뭔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나가지고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약간 기존에 했던 사업이랑 다른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사업으로 분류를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아티스트 플랫폼 네트워크 영향을 기인하는 높은 성장 잠재력. 경쟁으로 봐줄까요? 경쟁 정도로 봐줄까요? 뭔가 아티스트가 차별화되어 있고 플랫폼 네트워크 다 차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BTS 이후에도 뭐 르세라핌도 만들고 이것도 더 만들 수 있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이투자증권 이것도 이니시에이션 리포트인 것 같네요. 글로벌 음악 산업을 개척 중인 펜 플랫폼 프론티어. 이거는 되게 애매모호한 한 줄인데 일단 회사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현지 자회사를 통한 글로벌 1, 2위 음악시장 청수준. 여기 신시장에 진출하는 거에 대한 이벤트잖아요. 신사업. 그 다음에 신기술과 함께 더욱 커질 IP 기반 비즈니스 모델. 이것도 신사업에 대한 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형 공연 모델 적극 도입으로 요거는 여기 때부터 또 코로나 때죠. 그래서 공연을 이 당시에 실제로 이제 BTS가 춤을 추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막 생중계해가지고 막 보고 그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증가할 거다. 실적이죠. 여기는 이니시에이션 리포트가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성 리포트여서 또 실적 이야기 나오고, 22년 중순 NFT 플랫폼이 출시될 거다. 이거 출시되면은 뭔가 이벤트성으로 주가가 잘 올라갈 것 같다. 위버스 2.0이 런칭될 거다. 위버스라는 아까 그 플랫폼 2.0이 런칭될 거다. 연내 최소 신인 3개 그룹 런칭될 거다. 이것도 이쪽 이야기죠. 좋습니다. 이벤트.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이렇게 많을 거다. 네. 확실히 업데이트 리포트는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건 이미 리포트에서 써놨던 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자, 이거 되게 최근이네요. 엊그제는 아니고 한 2달 전이네요. 자, 위버스 가치 프리미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 이야기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자, BTS 공백기에도 역성장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역성장은 없으니까. 이거 실적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실적으로 역성장은 이제 실적이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실적, 그만큼 다른 애들 실적이 이제 탄탄하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신인 모멘텀이 기대된다. 내년에 누가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대단한 애들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죠. 실적이 따라가지 않더라도 뭔가 강력한 이벤트가 있으면 밸류에이션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쓴 것 같아요. 하이브까지 봤고요. 자,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신영증권이 2018년 아직 언택트 시대가 오기 전이죠. 카카오페이의 성장은 카카오 금융 플랫폼의 초석이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카카오페이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막 시작했던 그 단계죠. 신사업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신사업으로 생각을 했을 거고, 지금의 카카오페이랑은 위상이 아마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흑자 전환 시기가 머지않았다. 이거는 실적인 것 같네요. 신사업이기도 하고 실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커머스 사업 부문을 분사해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것도 신사업이죠. 채팅만 하다가 이제 우리가 커머스, 선물 주고받기로 시작된 그 커머스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카카오는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문어발식으로 막 신사업하고 막 확장하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신사업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관계형 커머스 모델로 시장 점유율 확대 중. 신사업 이야기죠. 아까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죠. 국내 테크핀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신사업 이야기고요. 컨텐츠 사업 부문이 드디어 매출이 고성장 할 거라고 예상된대요. 대놓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니까 실적이네요. 2022년 더 최근으로 와서요. KB증권 볼게요. 자, 5천만 가입자 프로필을 기반으로 광고 인벤토리 및 커머스 사업을 확장. 5천만 가입자 프로필 광고 인벤토리 및 커머스 사업을 확장. 이것도 뭔가 사업을 확장하는 이야기네요. 신사업. 900만 DAU를 보유한 오픈 채팅에 관심사 기반의 검색 광고가 추가되었다. 신사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비를 집행하던 스토리 부분에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변경되었다.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수익성 마케팅 비용을 줄였다는 거네요. 이거는 실적이 개선된다는 뜻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에 G자가 빠진 것 같네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엔터프라이즈 브레인 이런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다 신사업 이야기죠. 끝까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최근이네요. 자, 타겟 시장의 확대는 긍정적 SNS 기능이 추가되었대요. 원래 그냥 우리 채팅만 하다가 SNS 기능이 뭔가 추가되는 게 있나 봐요. 신사업 이야기죠. AI, 두 번째 AI 신사업. 컨텐츠로 글로벌, 이거 아까도 본 것 같은데? 컨텐츠로 글로벌 매출 고성장 2020년 했던 말이 이때 또 반복돼서 나오는 건가요? 실적이네 어쨌든. 그 다음에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 이거는 사실 투자 의견이 아니네요.
이렇게까지 한번 볼게요. 자, 확실히 카카오는 거의 다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말 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카카오는 아마도 지금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에비타는 요만한데 주가는 저 하늘에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신사업을 계속해서 붙여야만 설명이 되는 밸류에이션이다 보니까 자꾸 신사업 쪽 그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이제 카카오의 특성이다 보니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개 회사 이렇게 보니까요, 확실히 일단 여기서 뭔가 나오긴 하죠. 기타가 사실 없었죠. 이렇게 한 7개 안에서 이제 다 웬만하면 다 설명이 되는 건데, 이니시에이션 리포트에서는 요 앞에 시장 상황, 경쟁 상황, 그 다음에 회사의 뭔가 경쟁력,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반면에 뭔가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신사업, 그 다음에 실적 밸류에이션 이벤트 이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커지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니까 미시하진 않지만요.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스탁 피치를 하실 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자는 거죠. 일단 내가 어떤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이유를 찾아야 돼. 투자할 이유를 찾아야 돼. 일단 시장에서 하나 정도 이유는 무조건 찾으시고, 시장의 성장성이 좋든 시장의 규모가 크든, 아까 뭐 미국 시장 저 셀트리온처럼 그렇죠? 시장 규모가 커가지고 진짜 쩐다, 아니면 시장이 커질 거다, 아까 파라다이스 막 영종도에 클러스터 생겨서 커질 거다, 둘 중 하나 뭔가 거기서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사가 경쟁력 있다. 네. BTS가 있든 램시마라는 뭐 최초의 바이오 시밀러가 있든 뭔가 경쟁력 있고 회사가 뭐 좋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 강조를 하시든, 신사업, 회사가 신사업에 진출한다. 우리 마치 아까 카카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좋은 주가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망한 우리 영풍재지 왜 망했냐면은 한 1년 전에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그쪽 테마로 묶이면서 이게 신사업을 요만큼 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의 업사이드를 누렸죠. 그러다 이제 골로 갔는데, 어쨌든 신사업을 뭔가 이 기업이 뭔가 지금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뭔가 신사업에서 되게 큰 매출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것들도 추가해주면은 우리 투자 아이디어로서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실적이 앞으로 개선되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스탁 피치 하실 때 만약에 모델링까지 같이 하는 스탁 피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 네,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P 멀티플, EV/EBITDA 멀티플 경쟁사를 대비해서 낮습니다. 아니면 우리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과거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우리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있습니다. 라든지 뭔가 이제 비교 대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다. 마지막으로 향후 1년, 2년, 3년 동안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거니까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네. 없으면 이 안에서 3개, 4개 정도 찾으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여러분들 정말 무난한 IM 스탁 피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스탁 피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앞으로 뭔가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정리가 되고 공부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콘텐츠도 나중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 의견들,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저도 공부 많이 되고 할 것 같아서 비슷한 콘텐츠도 나중에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스탁 피치나 여러분들께서 IM 만들거나 할 때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또 그런
뭐 프로젝트성이나 그다음에 스탁 피치 준비하는 거 저희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저희 오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